부산 기장군의 유명 카페 모습을 그대로 베낀 듯한 울산의 한 카페를 두고 벌어졌던 저작권 침해 소송이 4년 만에 결론났습니다. 재판부는 표절을 인정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이례적으로 표절 건물에 대해 철거 명령까지 내리면서 학계 등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지어진 부산 기장군의 한 카페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틀어 얹어놓은 독특한 디자인이 바다와 어우러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이보다 3년 늦게 지어진 울산의 한 카페. 건물 외형이 기장 웨이브원을 빼닮았습니다. 내부 또한 중앙에 위치한 계단부터 디귿자 형태의 발코니까지 똑같습니다. 짝퉁 논란이 일면서 설계를 맡았던 건축사무소 측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창작의 영역에서 한참 벗어난 일이었고, 우리가 자기가 쓴 책이 있는데 그 똑같이 뺏긴 다른 표지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못 알아보지 않잖아요. 이 재판부는 지난 14일 4년 만에 표절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울산의 A카페에 대해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건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등을 토대로 했을 때 고유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태껏 관련 분쟁에서 합의나 배상금 판결이 전부인 상황에서 건물 철거는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창작물들은 저작권법상의 무단 복제 시의 폐기가 원칙이거든요. 학계 내부에서도 훨씬 더 건축에 자신의 권리가 커졌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은 카페 측은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 밝힌 가운데 건축물 또한 표절 시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게 된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경남 거제의 한 외국인 국제학교가 학교 앞 아파트 공사장에서 생기는 분진과 소음으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 때문에 1년 반 새 학교 정원 30%가 전학을 갔다는 것입니다. 황보람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 거제시의 한 외국인 국제학교입니다. 학교 정문에서 10m도 채 되지 않는 거리에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학교는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음과 분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찍은 영상들입니다. 공사장에서 나오는 희뿌연 먼지가 학교 앞 도로로 올라옵니다. 공사장 곳곳에서는 분진이 날립니다. 학교 행정실 안에서도 공사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소음이 그대로 들립니다. 문제는 소음과 분진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공사가 시작된 뒤 건물 내부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길 보시면 벽면 아래쪽부터 위쪽 끝까지 세로로 갈라졌는데요. 같은 층에 있는 교실 대부분에 이런 피해가 있습니다. 학교 앞에는 인도가 끊어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공사장 바로 앞을 지나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큰 위험입니다. 소리도 많이 나고 수업 중이나 시험 칠 때도 이렇게 들리고 해요. 방해될 때도 많고 집중 안 될 때도 있고. Block the road. It would block the main road from Lotte to our school, so it would kind of annoying to take the bus or get a car with it.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이 학교에서는 1년 반 새 35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현재 전체 학생이 110명인데 30% 정도가 학교를 떠난 겁니다. 학생이 전학하거나 그만둘 경우에는 면담을 하는데 학습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떠났다는 것이 교육자 입장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고, 오랜 기간 학생들의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학교 측과 건설사, 거제시 등은 오는 22일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협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스쿨존에서 안전조치 없이 하역 작업을 하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시는 사고 직후 스쿨존을 전수조사했지만 그야말로 조사만 했지 조치를 취한 곳은 넉 달 동안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보도에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스쿨존에서 하역 작업을 하다 등교하던 10살 황혜서양을 숨지게 한 공장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5년보다 적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아 업무상 주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지만 피해 가족들을 위해 1억 5천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서양 아버지는 자포자기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저한테 사실 형량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서가 보고 싶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서가 없는데.
사고 직후 부산시는 기울기가 가파른 통학로 등 부산 지역 스쿨존 853곳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4달이 넘게 지나도록 차량용 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이뤄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스쿨존에는 여전히 한눈에 봐도 부실한 보행자용 안전펜스만 설치돼 있습니다. 안전펜스에는 실제로 차량에 부딪혀 크게 휘어진 흔적까지 남아 있습니다. 주민들은 바뀌지 않는 위험한 통학로에 불만을 터뜨립니다. 학교 앞에 치고 조금 안전한 거는 같지가 않아요. 휘어져 있더라고, 저 위에도 보니까. 걱정되죠. 좀 튼튼한 걸 해주면 좋겠죠. 차가 부딪혀도 좀 힘이 있는 걸로. KNN 취재가 시작되자 부산시는 위험 지역을 분류하고 있다며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었다고 말합니다. 전수조사 내용 바탕으로 사업할 구역들 그거 지금 분류 작업하고 있고 9월 말 정도 개선 사업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넣으려고 하거든요. 부산시의 전수조사가 단순 현황 파악에 그치는 사이 아이들은 아직도 위험한 통학로를 걷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낙동강 횡단교량인 대저대교를 원안 노선대로 짓기로 한 부산시가 환경피해 최소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대안노선 검토를 요구해온 환경단체들은 일방통행식 행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주우진 기자입니다. 낙동강을 지나는 대저대교를 원안 노선대로 짓기로 한 부산시가 환경단체가 요구한 대안노선 4개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따졌습니다. 대안노선 1, 2안은 교량의 형태가 곡선이라 속도 제한에 따른 교통 정체가 예상되고 교량 진출입로가 사선으로 놓여 주변 생태공원을 더 많이 훼손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3안은 종착지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혼잡과 안전 우려가 있고 4안은 종착지가 대규모 상권과 겹쳐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적으로서는 나름대로 충실히 어느 정도 반영했는데 과연 이게 도로로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감안이 되었으면 저희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검토가 될 건데 결국 원안 노선만이 답이라는 건데 겨울 철새 서식지 파괴 우려는 근처 생태공원에 대체 서식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저대교의 높이도 48m에서 24m로 낮춰 철새들의 비행 방해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게 낙동과 하구의 권위가 움직이면 먹이에 따라 움직이지 사람 안전은 두 번째입니다. 철저히 겨울철에 이 사람이 가는 걸 통제를 하고 이러면은 권위는 는다고 보는 거죠. 부산시가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 영향 평가서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제출하고 협의를 시작했는데 통과되면 내년에 본격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원안 추진 강행을 중단하고 환경 피해 조사 등을 다시 하자고 요구해온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적의 노선안을 도출해 보려고 노력을 해왔지만 원안만을 그렇게 고집을 했고 결국은 그거를 강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왔던 어떤 신뢰 관계도 다 허물어뜨리는 그런.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판단이 중요해진 가운데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허술한 보증보험 제도로 인한 전세 사기 피해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증보험의 허점에서 시작됐기에 허그발 전세 사기라고 할 정도인데 아직까지 허그는 물론 부산시와 정부 역시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참다 못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보증보험 위조 피해자는 제도 개선하겠다는 허그가 아직 구제 방안도 내놓지 않는다며 허그발 전세의 모든 책임은 허그가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험이 발급된 후 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서류에 진위 하나 밝혀내지 못하는 허그의 담당자는 직무유기이며 그리고 국토부 산하 기관인 허그에서 기책 사유가 충분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례 없는 허그발 전세 사기에 부산시와 국토부마저 명확한 구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부산 참여연대 사무실에선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임대인이 금액을 위조해 넣은 보증보험 취소는 물론 같은 임대인이라는 이유로 정상 금액을 작성한 임차인 보증보험마저 취소되는 등
피해 유형도 제각각입니다. 지금 저희 시청이 전세 피해생 허브 측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주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서 누구한테 이렇게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책임을 물어야 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허그를 상대로 변제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없는데도 취소 당하신 분들은 국회에서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정정이 되지 않는다면 이분들은 소송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받으셔야 될 것 같고, 시민단체는 피해자를 위한 법률 상담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카페나 인터넷상에 바로바로 즉시는 아니지만 좀 모아서 변호사님들이든 또 이걸 잘 알고 있는 대책위 내부 분들이 좀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소통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 전세 사기는 보증보험제도의 허점에서 시작된 만큼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의 피해 방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부자 전설을 품은 의령 솥바위에 대한민국 부자 1번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글로벌 대기업 창업주와 인연이 있는 경남의 지자체들이 앞다퉈 부자 콘텐츠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정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심리 안에서 큰 부자가 나온다. 의령 솥바위에 얽힌 전설입니다. 실제 주변에서는 삼성과 LG, 효성 등 글로벌 대기업의 창업주가 태어났습니다. 부자 기운을 머금었다는 솥바위가 대한민국 부자 1번지로 명명됐습니다. 경제적 부를 넘어 건강과 사랑이 넘치는 진짜 부자가 되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제 경제적인 부를 넘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진짜 부자가 이제 의령 솥바위에서 시작됩니다. 의령군은 부자 이미지를 지역의 대표 관광 콘텐츠로 키우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솥바위와 부자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축제인 리치리치 페스티벌 개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는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펼쳐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솥바위로 직접 건너갈 수 있는 간이 다리도 설치됩니다. 부자 콘텐츠는 경남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창업주들이 함께 다닌 옛 지수초등학교가 있는 진주시가 대표적입니다. 이들의 경영 철학을 K기업가 정신으로 새롭게 해석해서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옛 지수초와 승산마을 일대는 관광 코스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교육센터로 바꾸고 체육관을 도서관으로 바꾸고 또 마을, 고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택의 마을도 좀 정리를 하고. 지난 6월 정부도 창업주 생가 관광 코스 개발 뜻을 밝혀 부자 콘텐츠 관광 상품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NN 정기영입니다. 이제 ESG 경영이 필수인 시대가 됐지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차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동남권 기업들의 변신이 시급한 상황에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7년 문을 연 동아플레이팅은 동남권 ESG 경영의 대표 사례로 손꼽힙니다. 삼성이 예산과 기술을 지원해 스마트 공장으로 변신했는데 이재용 회장이 성공 모델로 수차례 방문할 정도입니다. 열악한 환경과 폐수 등 3D 업종으로 인식되어 온 도금업체가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환골 탈퇴한 곳입니다. 이게 앞으로는 정말 꼭 필요한 의무화 되겠구나. 그렇다면 모르지만 먼저 하는 것이 좀 더 빨리 바뀌는 것이 아닐까. 이런 ESG 경영에 기업들의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확산시켜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각자의 사정으로 변화의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산업 현장의 노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기업에서 기후 걱정하는 거, 그다음에 또 산업계가 환경 문제 걱정하는 거, 사실 저는 이게 의병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의병의 어떤 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민병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논의에 유엔과 IPCC 등 국제기구부터 학계와 기업체들까지 한데 머리를 모았습니다. 특히 대기업, 수도권에 집중된 ESG 변신이 이제 동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맨 처음에 한번 좀 저희가 시도해보고 가시적인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여러 가지 인프라의 발전이라든가 기업의 규모를 봤을 때는 동남권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동남권 ESG 포럼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과 바다에 둘러싸인 동남권의 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함께 이루어져 다양한 시각에서 ESG에 대한 인식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NN 표중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부산 도시철도 온천장역 아래 온천천에서 한 여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려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오후 4시 반부터 호우주의보가 발령됐고 온천천 산책로 일대 출입 통제는 오후 5시 40분쯤부터 이루어졌습니다. BNK 경남은행 PF 횡령의 규모가 3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모 부장의 대출금 횡령액이 1,000억 원이 넘고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횡령액이 1,900여억 원으로 각각 집계돼 전체 횡령액은 2,988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횡령 규모는 여러 대출 자금들의 입출금을 반복하면서 기소 당시보다 커졌으며 은행의 실제 순손실 규모는 59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가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삼양식품과 LNF, HSR 등과 오늘 투자 협약을 맺은 경남도는 2차 전지 소재와 식품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만 1조 643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LNF는 하동군에 6천여억 원을 투자하고 삼양식품은 1,643억 원을 들여 밀양에 제2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KNN 9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북한 재개발 친수공원 침수 보도 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후속 보도로 이어져 언론의 견제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또 시청자위원들은 기업의 이윤과 사회 발전을 함께 추구하는 ESG 경영 우수 기업들을 연속해서 다룬 KNN 특집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었다며 친환경 사회적 기업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요란한 가을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이 30에서 100mm, 부산과 남해안의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이들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곳곳으로는 호우특보도 발효됐습니다. 한편 부산과 남해안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바람이 강하겠습니다. 실시간 기상정보와 도로교통 상황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에 수도권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남해안은 내일 밤까지도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는데요.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6도, 창녕은 25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부산과 김해도 낮 최고 26도, 양산은 25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저녁에 비가 그치면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들쑥날쑥하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내시였습니다.